자, 여러분, 이번에는 문정희 작가님의 흙을 밟고 싶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아세요? 이 제목? 우리가 제목을 발음을 어떻게 하냐. 놀랍게도 보통 친구들은 흙을 밟고 싶다. 이렇게 발음하겠지만, 우리 이것의 맞는 발음은 뭐냐? 흙을 밟고 싶다. 이렇게 발음해야 이게 맞는 발음이란 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알 바 아니고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흙을 밟고 싶다 라는 작품으로 가볼 건데, 일단 우리가 어느 문학을 보는지 일단 갈래를 한번 봐야 돼. 갈래 뭐래? 수필. 아, 수필은 중요합니다. 수필이라는 갈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수필 갈래는 이제 수필 갈래만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 그걸 좀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수필을 보든 간에, 뭐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고전 수필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수필의 특징은 항상 중요하다는 거, 그럼 수필의 특징을 한번 말하고 갑시다. 물 한번 마시고. 자, 보면은, 네, 일단 수필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쓰는 거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쓴 글이다? 주관적으로 쓴 글을 우리 뭐라 한다? 수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이라면 틀리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글? 주관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살면서 수필을 한 번쯤 써봤을 거야. 뭐? 일기라는 걸 쓰죠. 일기. 뭐 초딩 때 안 써봤나? 이제 일기를 써봤잖아. 그러면 이 수필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이 일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쓸 때 막 일기에서 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야. 그 나가 여러분 아니고 뭐 딴 사람이었어? 막 철수의 일기를 대신 써줬어? 아니면 뭐 영희의 일기를 대신 써줬어? 아니죠. 나 자신의 일기를 쓰는 거죠. 네, 작가는 작품 속이 나와 같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소설 동백꽃 봤잖아. 동백꽃에서는 당연히 나와 김유정 작가가 다르죠. 당연히. 그쵸? 근데 우리 수필에서만큼은 작가가 확실히 뭐다? 나라는 거, 작품 속 나가 작가인 거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수필의 특징을 이렇게 쭉 썼는데, 일단 첫 번째 보면, 무형식이다.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 있다 없다? 정해진 형식이 없다 해서 우리 무형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야? 자, 비전문적이다. 자, 비전문적이다는 뭐냐면 전문적 지식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뭐 전문적 지식이 들어갈 수 있겠지, 수필에. 근데 그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그냥 뭐 나는 밥을 먹었다, 오늘 놀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일기 쓸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비전문적이다.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쓰는 거니까 어떻다? 경험적이다. 그리고 개성이 드러난다 해서 개성적. 그다음에 여러분이 일기를 보면 어떤 교훈이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 아, 오늘 이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막 이런 교훈 하나쯤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라는 거야? 아, 교훈적인 글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마지막에 신변적 기적 이거는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냥 혹시 몰라서 적어뒀어요. 신변적 기적이란 건 이제 일상의 모든 소재를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맨날 특별한 일만 있어서 일기를 썼던 게 아니잖아, 그치? 오늘은 뭐 날이 좋아서 좋았다. 아니 오늘은 비가 와서 우울했다. 막 이딴 걸로 이딴 거 이런 걸로도 이제 글을 썼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모든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신변찾기적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필의 특징이 일단은 중요해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흙을 받고 싶다 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흙이라는 중심 소재가 나와요. 근데 이 흙이라는 소재에 대해 이제 어느 아이의 엄마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부터 가보면 자, 동네 꼬마들이 흙 장난을 하고 있다. 그것도 흙 냄새가 향기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제 흙 냄새 보고 향기롭다 막 이런 표현 안 쓰지. 그치? 향기롭다는 우리가 되게 좋은 냄새, 물론 흙 냄새도 좋지만 요즘 되게 꽃 같은 되게 좋은 냄새에 우리가 향기라는 말을 쓰잖아. 그치? 여기서 흙 냄새가 향기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쓸 수 있어? 아, 흙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인 화자라기보다 작가라고 하죠. 자, 바꿀게요. 미안해. 작가. 자, 흙에 대한 이제 작가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어느 단어를 통해서? 향기란 단어를 통해서. 계속 보면
흙냄새가 향기로운 아파트 정원에 앉아서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정원이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이라는 게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약간 말장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바라보았다. 맞아, 틀려요, 여러분. 아파트 어디서?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건 정원. 그래서 정원이 어디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이다. 계속 보면 출입 금지라는 팻말에도 아랑곳 없이 흙 위에 풀썩 주저앉아 노는 모습이 좋은 놀이터라도 발견한 듯 신이 나 있는 표정이다. 자, 화단 내에 들어가지 말 것을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난 동심으로 돌아가 모른 척 그들 노는 모습을 진짜 망연자실 지켜보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망연자실이라면 애들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망연자실은 우리가 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약간 넋을 놓고 있다. 이걸 우리는 망연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맥락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강조하냐면 가끔 여기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망연자실을 넣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망연자실은 그냥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문맥에도 쓸 수 있구나. 그걸 좀 생각하시고 계속 보면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흙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당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애들이 정원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왜? 나는 흙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이 딸꾹질이 말썽이다니 오늘은 이제 코 콧물이 너무 나서 콧소리가 나네. 어쨌든 양해해 주세요. 자, 곱슬머리 남자아이가 운동을 벗더니 신발 가득 흙을 담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아파트 정원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글쓴이 경험이야. 그치? 근데 이제 글쓴이 경험이 뭐가 됐다고? 글의 소재가 됐다고? 흙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경험이 이 글의 소재가 됐다. 이런 말 살짝만 기억하시고 여기서 보면 짐 실은 트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질세라 그중 가장 나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려는지 흙을 산더미처럼 쌓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을 갖고 온갖 놀이를 구상하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해 보이는지 군데군데 나무 화초가 심어진 정원이 그래 천국인 양 평온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한데 그것도 잠시였다. 아이를 찾던 곱슬머리 소년의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했대요. 야, 놀이터를 놔두고 왜 하필 더러운 흙을 만지며 노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쌤이 막 정원이란 걸 강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놀기를 바라는 공간은 어디야? 놀이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의 엄마 말은 아이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야, 저기 놀이터가 있는데 왜 더럽게 정원에서 놀고 있냐? 왜 흙바닥에서 놀고 있냐? 이걸 말하는 거야.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어디서 놀길 바란다고? 놀이터에서 놀길 바라고 있어요. 놀이터를 놔두고 왜 하필 더러운 흙을 만지며 노냐는 것이다. 트럭을 만들려고 흙을 담아 놓은 운동화를 보자 아이 엄마의 얼굴은 더 일그러졌다. 새 신발에 흙을 묻혀 놓아 짜증스럽다는 표정이다. 사실 쌤도 소신발언 하자면 나중에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새 신발 사줬더니 막 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놀고 있으면 막 흙으로 막 신발에 흙 가득 채우고 막 흙 트럭이다 이러고 놀고 있으면 진짜 열불 터질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게 아이 어머니의 관점. 자, 아이 어머니는 흙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봐? 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 엄마는. 근데 나는 어떻게 말하고 싶었냐면 내버려 두세요.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상공부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얘들아. 그럼 이 말은 내가 한 말이야 안 한 말이야? 나는 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 안 했어 얘들아. 착각하지 마.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거야. 자, 아이의 옷에 흙 묻히는 걸 싫어하는데 불난 집에 붙이지라는 격이 될 것 같아서 했다. 근데 이거 가끔 뜻 같은 거 물어보는데 여기서 뭐 아시죠 여러분? 불난 집에 붙이지란다. 해서 볼게요. 자, 흙을 가득 실은 운동화 트럭을 운전해보지도 못한 채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흙 내음 냄새란 뜻이야. 냄새를 맡으며 모처럼 도시의 딱딱함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을 그 아이들은 느꼈을 터였다. 자,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른들, 어른들의 고집에 아이들의 감성을 짓누른다 생각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파트에 놀이터가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모두 모래여서 부드럽고 촉촉한 흙의 감촉에는 비할 바가 못한데 그래서 아이 엄마는 아이한테 "야 놀이터를 놔두고 왜 여기서 놀아?"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근데 나의 생각에는 정원이 놀기 더 좋은 곳이란 거야. 놀이터보다 이 정원이 더 놀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글쓴이 생각 아이고 글쓴이 생각 보면 놀이터보다 정원이 아이들이 더 놀기 좋은 장소다. 그래서 온통 시멘트 바닥에다 빼곡빼곡 붙어있는 빌딩 숲에서 빌딩 숲 하면 여러분 되게 따뜻한 느낌 들어? 아니면 삭막한 느낌 들어? 좀 삭막하죠. 그쵸? 네, 삭막한 현대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빌딩 숲에서 어찌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으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치? 가슴은 "어떻게 느낄 수 있으랴? 흙 말고는 어떻게 느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이나 해. 이 답정너죠. 이런 답정너를 우리 문학에서 뭐라 한다? 설의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이 글에서 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 글쓴이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맞아요. 서리법 사용됐고. 자, 신기한 장난감도 오래 가지고 놀면 흥미를 잃기 마련인데 온갖 놀이기구가 풍성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파트 놀이터에 실증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했어? 흙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했어요, 여러분. 흙을 바라보는 아이 엄마의 관점은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흙을 어떤 것으로 여겨? 더러운 것으로 여겨. 근데 그에 반면 나의 관점은 흙을 만지며 애들이 노는 모습을 어떻게 바랐어? 난 되게 흐뭇하게 망연자실하게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의 흙에 대한 관점과 나의 흙에 대한 관점이 뭘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계속 보면 나도 어렸을 적 흙놀이를 즐겼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이 나올 거야. 글쓴이가 왜 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는지 그런 어떤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계속보면 학교 이동이 잦았던 아버지께서 외지로 발령이 나자 어머니는 나를 사랑채, 그 손님들을 모시는 곳 사랑채 사시는 증조할머니와 기껏으로 같이 살게 하도록 했다. 비행기나 차를 타는 일에 정도 이상의 공포증을 갖고 있었던 나는 아버지 부임주로 함께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보아도 무슨 괴물을 보도 무서워서 도망치곤 했다. 했을 만큼 문명이 이기에 적응을 못했기에 할머니가 지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증조할머니도 어머니 못지않게 자상한 성품이어서 부모님께서 안심해 주셨던 것 같다. 신기한 놀이시설도 특별한 장난감도 없었지만 나는 할머니가 지는 게 신이었다. 촉촉한 흙냄새가 나는 마당에 앉아 손으로 흙을 주우며 놀아도 야단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흙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에 이제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흙을 가지고 놀아도 뭐라 야단을 쳤어?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야. 네, 할머니 정확히는 뭐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나의 증조 할머니도 흙을 어떻게 바라보셨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거야. 그래서 현재의 어떤 교육, 현재 교육에서는 쌤도 아까 그랬잖아. 내 애가 흙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열불이 날 것 같다고. 이런 현재의 교육과 이제 이런 할머니 교육이 뭘 이루는 거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래서 흙이 짚어난 마당은 언제나 내 놀이터였다. 길에서 민들레를 뽑아다 흙을 일궈 심기도 하고 신발에 흙을 담아 할머니는 채마박 고랑이 뿌리기도 했다. 주위가 어둑해질 때까지 흙장난에 질 줄 모르는 나를 보고도 증조 할머니는 웬일인지 화를 내지 않으셨다. 흙강아지가 되도록 실컷 놀라고 하실 뿐이었다. 자, 생명을 키워내는 흙의 신비로움과 풍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머니의 흙에 대한 관점이 쭈르르 나올 거야. 할머니의 흙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나열될 거야. 첫 번째로 이 흙이란 건 할머니에겐 되게 신비롭고 풍요로운 존재란 거야. 그 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곳이잖아, 그치? 야, 그만큼 이건 생명의 신비, 되게 신비롭고 그다음에 되게 풍요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명을 꽃피우는 우리에게 되게 고마운 존재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을 만지다 나뭇가지 찔려 피가 흘러도 할머니는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며 흙 한 줌 손으로 집어 상처난 부위에 훌을 뿌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 흙에 그 세균이 많을 텐데 그걸 상처난 부분에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서 할머니를 욕하기도 뭐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난다는 것이었다. 쌤은 여기 동의하지 않지만 어제 나의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흙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어떻게?
상처를 치료하는 이로운 기운이 있다.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증조 할머니의 생각. 그러니까 할머니의 흙 치료가 비위생적으로 보여 앙탈을 부리곤 했지만 할머니의 행동이 흙의 영업 어떤 그런 효과? 그걸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 거부할 수도 없었다. 집안에 평안을 기원하는 제1종인 토신제를 지낼 때도 할머니는 흙 한 줌을 그릇에다가 뒷뜰에 뿌리곤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가 이 흙이라는 존재를 되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랜 세월을 베풀어 주기만 한 땅, 조상이 물려준 토지에 집을 짓고 편히 사는 게 모두 땅의 은덕이라 생각하신 듯 싶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또 가져? 우리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막 흙을 가지고 쓴다 해도 막 하늘이 아니야. 이 땅이 우리를 막 땅의 신이 우리를 벌해? 안에 끌어주진 않잖아. 그래서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게 이 흙이란 존재다. 이렇게 할머니께서는 생각하신 거고. 자, 발을 닦고 빚고 다니는 땅이야말로 살 속에 깃든 영혼이고 모든 생명의 고야. 그래서 할머니가 흙을 바라본 관점 네 번째. 우리가 흙에서 자라났잖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쵸? 근데 흙이란 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구나. 할머니께서는 흙을 이렇게 대하시고 있었다. 이런 약간 포인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네, 모든 생명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땅을 받고 산다는 게 하나의 사치처럼 되어가는 느낌이다. 계속 보면. 자, 오늘 이 밑쪽에 핵심 포인트 채워볼까? 흙을 만지고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쵸? 흙을 뭐의 근원으로 여겨?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 계속 보면. 자, 바문단 보면 하늘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가끔 이러다가는 하늘의 공간에서 영영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 건너뛴 거 없죠? 그래서 계속 보면 하늘 공간에서 영영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부정적인 공간인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흙이 긍정적인 거라면 그럼 이 글쓴이는 약간 땅과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 하늘의 공간 이런 거는 우리가 흙으로부터 어때? 되게 멀리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긍정적, 부정적? 이건 부정적 공간이 되는 거야, 얘들아. 왜? 흙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손바닥만한 마당이라는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 다시 주저앉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아파트도 부정적인 공간. 그래서 인제 근래 들어서 마음가짐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멘트 벽이란 게 뭘 비유하는지 살짝 아셔야 돼요. 시멘트 하면 되게 생명력이 넘치는 느낌이야? 아니면 되게 삭막한 느낌이야? 되게 삭막한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약간 지금 정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삭막한 마음을 비유했다. 뭐로? 시멘트 벽으로 비유했다는 거. 그래서 5년 동안 한 아파트 통로에 사는 아주머니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도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고 서로 왕래를 해본 일이 없다. 가까운 이웃이 없다면 훈훈한 정도 느끼지 못할 텐데 철저하게 혼자 산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문단 좀 중요해요. 지구의 절반 이상이 흐르는 물로 덮여 있음에도 수구라하지 않고 지구라 칭하는 것도 흙이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70%? 그 정도 물이라면 그치? 근데 우리는 물 숫자를 안 쓰고 이제 땅 지자를 써서 지구라 하잖아. 그러면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지구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흙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이끌어낼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면 땅과 멀어질수록 병원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뎌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자연과 가까운 일이지 않나 싶다. 그래서 우리가 수구라 하지 않고 지구라 하는 이유는 이 흙이란 게 모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약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인들의 마음이 시멘트벽처럼 되게 삭막하다면 그치? 그럼 이런 삭막한 심성, 어떤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땅과 흙과 가까이 해야 된다. 흙과 가까이 해야 뭘 회복할 수 있다? 따뜻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특징 부분 정리 보면 자, 뭐 과거로 회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어린 시절 그 증조 할머니와 살았던 기억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특징 두 번째로 중요하다 했어요. 흙을 바라보는 대주적인 관점. 그래서 아이의 엄마와 나 증조 할머니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나와 증조 할머니는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내 아이 엄마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민 미치겠네. 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여기 써 놨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편리하면 추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흙과 멀어져 마음이 삭막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된다? 생명의 모태, 모태가 약간 근원이라는 뜻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생명의 근원인 흙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뭘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따뜻한 따뜻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걸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이 글쓴이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흙을 받고 싶다였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런 쌤이 준 문제 뭐 많이 푸시고 하면 틀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습니다.